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에카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3장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 에고를 초월하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것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이 제목과도 늘 연관되는, 그래서 마음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연습해야 하는지 오늘 또 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고 살잖아요.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슬프다가, 화가 났다가, 이런 일희일비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늘 시달립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매일매일이 그냥 감정을 경험하는 것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어떨 때 이제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지속돼서 뭐 그걸 우울증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불안장애라고 하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하지만, 그런 것들 보면 다 뭐예요? 감정이 이름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다루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97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무엇인가에 불만스러워하는 바로 그 순간 머릿속 목소리를 잡아챌 수 있는지, 즉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도 좋다. 지금 이 에카르트 톨레가 이 문장을 어떤 뉘앙스로 쓰고 있는지 잘 지켜보세요. 잡아챌 수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지 시험해 보라. 그 말은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아챈다. 그 말은 이 머릿속 목소리가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 뭔가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불만스러워하는 바로 그 순간, 이 순간 또는 찰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뭐 우리가 꼭 여기서 불만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우울해하는 순간, 뭔가 화가 나는 바로 그 순간, 짜증이 나는 바로 그 순간 머릿속 목소리를 잡아챌 수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도 좋다. 이것이 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유발될 때 우리는 이 상황 때문에 감정을 느낀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에카르트 톨레의 말에 의하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들을 가집니다. 이 생각들을 너무나 순식간에 자동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이런 생각을 자동사고라고 합니다. 오토매틱 소트. 그래서 실은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마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실은 상황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 생각이 감정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대체적으로 순식간에 좀 지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개는 상황 때문에 감정이 일어난 걸로 이제 느끼기가 쉽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 사이에는 항상 자동적 사고가 끼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톨레는 다시 이 머릿속 목소리를 잡아채라고, 알아차리라고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동적 사고를 알아차리라는 거죠. 이런 자동적 사고는 이 책의 표현에 예시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나는 이런 곳에 있고 싶지 않아.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자, 이런 문장을 한번 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순간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되게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한다고 할 때 실은 해보셔서 알지만 감정이 잘 조절이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감정들은 우리의 생각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 특히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에서는 일단 제일 첫걸음으로 이 자동적 사고를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사고 기록지라는 이런 폼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왜냐하면 처음부터 알아차리기가 아주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자동적 사고는 순간적으로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같은 데서 자동 사고 기록지 이렇게 하면 아마 좀 폼이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렇게 거창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 노트에 줄만 몇 개 그어서 하셔도 되고, 줄 안 긋고 그냥 그 칸만 유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맨 앞쪽에 날짜를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상황, 감정, 자동적 사고, 이렇게 이제 칸을 대충 나누어서 이렇게 좀 적어 봅니다. 기록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생각을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고요. 생각을 다룬다는 건 다루기 위해서는 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왜 글로 쓰면 뭐 좀 생각이 정리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생각을 가시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기록지는 실은 심리치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날 2월 15일 날 만약에 어떤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제 간략하게 상황을 쓰고요. 그리고 나서 먼저 뭘 적는 게 좋냐면, 여기서는 이제 다 지금 적혀 있지만 상황을 쓰고 그다음에 감정을 적는 게 좋아요. 감정은 뭐 여러 가지 적는 방식이 있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되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이거든요. 하나는 우울 계열의 감정입니다. 우울 계열의 감정에는 뭐 우울하다, 슬프다, 뭐 처진다 이런 느낌들이 있겠죠. 불안 계열의 감정은 불안하다, 두근두근하다, 조마조마하다, 뭐 공포스럽다, 초조하다 이런 것들이 불안 계열의 감정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감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런 감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대표 주자로 또 분노 계열의 감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화가 난다, 아까 짜증이 난다, 뭐 뚜껑이 열린다, 뭐 그런 또 뭐 억울하다 이런 것들이, 뭐 억울하다와 분노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큰 카테고리로, 그래서 이제 우울, 여기서 이제 우울 7, 불안 5, 분노 0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이제 10점 만점으로. 그래서 우울이 이 상황에서 내가 시험 점수에서가 낮았을 때 우울이 7점, 불안이 5점, 분노는 0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숫자, 점수로 이렇게 정도를 표현하는 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감정을 분류하거나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는 그냥 기분 나빠 이렇게 그냥 뭉뚱거려서 섞여진 감정을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울, 불안, 분노 이렇게 나누고 뭐 0에서 10점, 0에서 100점 만점. 그건 여러분들 자유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그냥 너무 그냥 분류된 감정보다는 내 감정을 좀 더 편하게 쓰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부분 제가 이제 자동사고 기록지 숙제를 드리면 어떤 걸 제일 힘들어 하시냐면 생각과 감정을 잘 구분하기를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 사고 기록지를 이제 저희가 연습시킬 때는 처음에는 정확성보다는 그냥 일단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것이 생각이구나, 이것이 감정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어쨌든 생각과 감정은 좀 다르고, 이렇게 숫자로 좀 적어 놓으면 정도를 나중에 내가 생각을 조금 달리 했을 때 감정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추워 이거보다는 영하 10도인데 지금 영하 5도로 온도가 바뀌었어 하면 조금 더 객관적인 그죠? 변화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면 좀 더 측정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2월 15일 예시에서는 우울이 제일 높게 나타났어요. 우울이 7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울과 관계된 이제 자동적 사고는 어떤 게 있을까? 물론 이제 보세요. 그럼 역시 난 머리가 나빠. 뭐 이런 이제 자동적 사고가 들었다고 할게요. 다른 시험도 망칠 것 같은데, 내일 다른 시험도 있는데 이것도 망칠 것 같은데, 이 생각은 어떤 감정과 연결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 생각은 불안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조금 더 한 번 더 지나서 난 역시 항상 찌질해. 이 감정은 이 생각은 역시 조금 우울이라는 감정과 연결되겠죠. 그래서 우울이라는 감정은 주로 나 자신의 능력이나 매력의 어떤 자신감의 결여와 관계되는 사고들이 우울이라는 감정을 많이 유발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주로 위험이나 해로움을 예견할 때 많이 나타나죠. 분노 감정은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저는 분노 감정의 어떤 핵심, 본질을 경계를 침범받을 때 또는 뭐 기대가 무너질 때 뭐 여러 가지 상황, 부당한 상황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분노 감정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느낀다면 나의 어떤 경계가 침범받았구나. 이거의 신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제가 다른 영상에서 분노 감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상황, 감정, 자동적 사고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요 밑에 2월 17일 예시에서 회사 상사에게 복도에서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쓱 지나쳐 가버렸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신다면 어떤 감정을 느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어떤 분들은 좀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분노를 느낄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우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 감정이 좀 섞여서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좀 불안을 느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뭐 불안이 한 6점, 10점 만점에 그럼 그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한번 짐작해 보세요. 내가 뭐 잘못했나? 저 사람한테 찍혔나? 그죠? 이런 생각을 하죠. 아까 제가 불안은 위험이나 해로움의 예상과 관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분노한다면 어떤 자동적 사고와 관련이 있을까요? 자기가 뭔데 날 무시해. 그죠? 아까 경계를 좀 침범받았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조금 부정적 감정을 느끼셨을 때 상황을 적고 감정을 적고 그 감정과 연관된 자동적 사고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했지? 라고 좀 포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조금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짜내도 됩니다. 왜냐면 내 생각은 나중에 이렇게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요. 어떤 좀 패턴이 있어요. 자동적 사고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스키마라는 생각의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쌓이면 내 생각의 패턴들이 보이고 내가 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좀 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가계부를 써봐야 내가 지금 내 소비 패턴을 알 수가 있듯이 자동사고 기록지를 꾸준히 잘 쓰시면 내 생각의 흐름들을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은 머릿속 목소리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도구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카르트 톨레가 이 뒤에 이제 굉장히 장엄하게 크게 좀 우리 정체성과 그걸 연결시켜 가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를 알아차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건 너무나 좀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여러분, 그 목소리를 알아차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아까 제가 정체성과 연관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는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본래의 당신이다. 배경에는 알아차림이 있고 전면에는 그 목소리, 그 생각하는 자가 있다. 근데 우리는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을 잘 보지 못합니다. 대개는 전면에서 일어나는 그냥 수없이 떠다니는 생각과 감정이 주로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게 실은 이제 우리가 에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의 배후에 있는 그 알아차림이 본래의 나라는 거예요.
본래나 톨레 표현에 의하면 그게 이제 진짜 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로는 그냥 어느 정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추상적이라서 이거를 좀 비유로 여러 가지로 한번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아바타 같이 화려한 영화들을 보면 그저 두세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가잖아요. 영화의 입장에서 광고가 지나고 어떤 영화의 상을 보면 그 막 엄청난 장면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의 스크린에서 일어나는 그 상들을 보죠. 뭐 좋았던 장면, 힘들었던 장면 이런 것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 상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그 스크린이라는 텅 빈 배경에서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많은 상들이 지나가도 그 스크린의 상은 결국 스크린 하얀 텅 빈 배경에서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그 상 뒤에 있는 스크린에 주목하지는 않거든요. 그거 스크린은 흰색이어야 색깔이 없어야 더 이제 상을 정확하게 비춰줄 수 있듯이,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 상 뒤에 이제 어떤 배후의 배경의 어떤 스크린, 그것이 이제 알아차림의 의미 또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공간이죠. 이것이 이제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또 다르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기 이제 바둑판이 하나 있습니다. 바둑은 뭐 잘 모르는 우리가 보면 그냥 흰돌과 흑돌이 이렇게 섞여 있지만, 바둑을 두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치열한 전투죠. 뭐 바둑이라고 해도 되고 장기라고 해도 되고 체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엄청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막 그죠? 황산벌 싸움 같이 이제 피비린내는 전투가 벌어지지만, 그 전투가 끝나면 이 바둑판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둑판도 그죠? 그 배경의 알아차림의 한 비유가 될 수 있고요. 제가 실은 가장 즐겨 쓰는 비유는 컵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컵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컵의 본질. 컵이 컵인데 이런 단순한 그죠? 물이나 음료를 마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컵에 무슨 본질을 묻느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우리 이 질문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컵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컵이라는 구체적 사물들은 너무너무 다 다양하잖아요. 재료도 다양하고 뭐 세라믹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유리컵도 있을 수 있고 플라스틱 컵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종이컵도 있죠. 게다가 뭐 손잡이가 있느냐, 모양이 어떻게 됐느냐, 그죠? 또 뭐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컵들의 본질. 제가 컵의 본질을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담는다 이런 답을 주세요. 담는다. 그건 컵의 용도죠. 그죠? 무언가를 담는 건. 그럼 무언가를 담기 위한 그 용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실은 컵의 본질은 실은 비어 있음이에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공간을 컵의 본질로 본다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일시적으로 컵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 컵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 빈 컵의 공간 안에 주스가 들어오기도 하고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맥주 한 잔을 담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내용물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오렌지 주스를 한 컵 가득 담았을 때는 그 공간은 잠시 오렌지 주스라는 물질로 가득 차지만 또 비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맥주를 하나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컵 맥주를 비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1년, 2년이 흐르면 맥주는 찐득찐득하게 굳어가지고 컵에 달라붙겠죠. 컵을 아마 이렇게 뒤집어도 잘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굳어버린 맥주는 그 컵의 공간을 점유해 버릴 겁니다. 달라붙어 있겠죠. 그러면 그러나 정말 좀 본질적으로 그 컵의 공간은 사라진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단지 지금 컵의 공간과 그 컵 물질이 그죠? 또는 내용물이 들러붙어서 지금은 그죠? 그 공간이 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컵이 그냥 우리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나는 500만 원짜리 와인도 담아봤어. 막 그래서 그 컵이 엄청 막 자부심을 느껴요. 근데 옆에 있는 컵은 나는 막 나한테는 맨날 더러운 것만 부어줘 이 주인이. 그래서 그 컵이 내가 무엇을 담았느냐를 가지고 막 뭔가를 엄청 자랑하고 뻐긴다면, 그죠? 실은 그건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경험과의 동일시라고 부릅니다. 이 경험과의 동일시는 우리가 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제가 볼 때 요즘 트렌드에서는 SNS에 내가 뭐 해봤냐고 뭐 이제 공개할 수도 있고요. 뭐 예전에 SNS가 없던 시절에도 나 이런 거 해봤다. 그러니까 좋은 경험과 동일시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경험과 동일시될 수도 있죠. 부정적인 경험과 동일시되면 나는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후져, 찌질해, 나빠. 그죠? 또는 나는 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단해. 이게 이제 나라는 정체성이 마치 컵으로 비유하자면 그죠? 어떤 것들을 내가 담았느냐를 가지고 그러나 그 컵의 공간은 내용물이 차 있든 없든 늘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과의 동일시를 넘어서는 것. 근데 이제 우리는 경험과의 동일시 중에 또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생각과의 동일시이고 감정과의 동일시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다니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또는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감정을 품어서 나는 참 사람이 뭐 그런 자기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컵 또는 아까 영화관의 스크린 또는 뭐 바둑이든 체스든 우리가 실은 뭐 하늘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늘이라는 공간에 뭐 어떨 때는 맑은 날이 되고 어떤 날은 흐리고 천둥 번개가 치죠.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일어나지만 그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공간 그 배후에는요 하늘이라는 공간이 있죠. 그죠? 그 공간은 어떤 기상현상이 일어나든 어떤 영향받지 않고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일어나는 공간, 알아차림 그것이 이제 실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요 이야기들은 7장에 가면 그죠? 이 본래의 나에 대해서 에카르트 톨레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다시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이란 아까 생각을 알아차리고 머릿속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그리고 경험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컨텐츠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컨텐츠가 일어나는 방식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우리는 생각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잘 관찰해 보세요. 생각을 내가 하는 거라면 우리는 두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1분 뒤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할지 그리고 내가 이 생각을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조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상도 되지 않고 조절도 되지 않는 거라면 이 생각을 과연 내가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언어 습관상 자꾸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라고 생각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날씨하고 비슷해요. 그죠? 날씨도 예상이 잘 안 되고 또 조절이 잘 되지 않죠. 뭐 우리가 뱃속에 꼬르륵 소리가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꼬르륵 소리가 내 배에서 일어나는 거긴 하지만 실은 내가 꼬르륵 소리를 내고 싶다고 안 내고 싶다고 조절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어나는 것과 실은 나의 본질은 조금 다른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좀 동일시에서 떨어지고요. 또 관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에고로부터 해방되고 관찰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 말은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관찰하는. 근데 제가 이제 관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은
관찰과 분석을 좀 또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생각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 미궁에 빠지거든요. 그냥 관찰은 분석하고는 달라요. 일단은 그냥 우리가 그죠? 데이터를 모으듯이 일단 관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뭐 이렇게 식물이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관찰 일지 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냥 일단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동사고 기록지 쓰시더라도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어떤 생각하나 한번 보자.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정도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에고로부터 해방되고 관찰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저는 이 문장이 저한테 좀 너무 따뜻하고 좋게 다가왔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갈지 궁금하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찾은 이 자동사고 이런 것들을 크게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분석해보고 좀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창기 심리학은 이걸 어떻게든 내가 이 생각이 맞는가 틀리는가 막 이렇게 좀 따져보고 분석하는 쪽이었다면 요즘은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것도 생각과 이렇게 싸우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나의 본질과는 다르니까 좀 이렇게 쳐다보는 쪽으로 이렇게 그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트렌드는 바뀌어 왔지만 뭐 때로는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또 때로는 그냥 그것을 너무 분석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관찰만 하는 것도 두 가지 다 우리가 맥락에 따라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이런 생각들이 이런 감정을 유발했구나 라는 걸 계속 좀 이렇게 관찰해 보시는 것이 에카르트 톨레가 전하는 어떤 우리 자유로움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